3차입니다. 3차는 시공 및 개발 관련 프롭테크예요. 시공 및 개발 관련, 그러니까 부동산 건축이나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받는 프롭테크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있어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의미로 다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다시 때는 15년 전,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역시 부동산 중개업을 창창 할 때인데, 이때 저희가 근무하던 그 부평의 부평의 구청 앞에 흰머리를 이렇게 꽁지머리 묶은 그 할아버지가 한번 사셨어요. 이분이 건축 설계사셨는데 이분이 저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땅이나 이런 걸 보면 서류를 들고 쫄래쫄래 할아버지한테 갑니다. 이렇게 주면 할아버지가 탁 서류를 봐요. 그리고 대략적인 가설계를 저한테 그려줬어요, 항상. 그러면서 어떤 좋은 땅을 가져가면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얘야, 이 부동산은 굉장히 너처럼 잘생긴 녀석이란다. 이 땅은 너처럼 굉장히 잘생긴 녀석이야 라는 표현을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 땅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꽉 채워서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라는 의미시더라고요. 그 시대는 저희가 이제 무조건 서류를 띄려면 구청을 방문해야 했죠. 뭐 인터넷 발급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구청에 가서 또 한 층에 다 있지도 않아요. 뭐 3층에 가가지고, 제 정확히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3층에 가면은 뭐 건축가가 있어서 건축대장을 받아오고, 또 1층으로 가서 토지 관련과에 가서 또 토지대장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받아와서 할아버지한테 항상 제가 갔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가설계를 저한테 그려줬고. 저도 이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나이는 어렸지만 이게 이제 입에 밴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오면 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저희 다 아버지 뻘이죠, 고객분들이. 모시면 제가 탁 얘기를 해요. 사장님, 잠깐 앉아보세요. 지적도를 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장님, 이 땅을 왜 사셔야 되냐면요, 사장님, 이 땅은 사장님처럼 굉장히 잘생긴 녀석이에요.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막 웃어요. 이제 어린 친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많이 이제 재미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동네 부동산에서는 꽤나 많은 양의 토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 프로테크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저희에게 이런 이 꽁지머리 할아버지가 역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선 어떤 게 나왔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일사편리라는 사이트예요. 이 일사편리라는 사이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내용이 있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주소와 집원을 입력하게 나옵니다. 이 주소와 집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게 나와요. 이 종합공부가 뭐냐면 약 한 14가지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한 페이지에 표시해주는 어떤 그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나오는 공부예요. 이제 이전처럼 저희가 구청 가서 몇 층에 올라가서 서류 띄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하면 부동산 관련 뭐 대장, 토지 대장이나 건축 대장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밸류맵이에요. 이 밸류맵은 원하는 데가 이제 집어넣기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 이 부동산 주변의 모든 토지의 실거래가가 노출되게 됩니다. 공공정보 사이트에는 실제로 동호수까지는 노출되지가 않는데, 이 밸류맵은 어떤 경로로 가져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동호수까지 정확히 나오는 매물들이 나와요. 실거래가가. 자, 그리고 이게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 토지의, 평당가와 이 건축물의 평당가가 이렇게 노출되게 돼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평당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조금 내려보면 개발 호재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개발 호재는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개발 호재를 찾아보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면 혹은 뭐 뉴스 기사를 많이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지역의 개발 호재를 일일이 알아본다는 게 실제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좀 더 내려보면 토지거래 허가 금액에 대한 이 분포도가 나와요. 토지거래 금액 분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이 지역에서 땅을 지금 사려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 사려고 해요. 그럼 1,000만 원이 이 분포도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를 보면 내가 이 땅을 좀 더 비싼 금액에 사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제공을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문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정확한 정보를 암기를 하고 이걸 손님들한테 말을 해주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 정보들을 그대로 저희가 읊어주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빨리 정보를 찾느냐가 전문가의 이제 판단하는 척도가 됐습니다. 이전처럼 저희가 이제 고객들에게 이 땅은 굉장히 잘생긴 땅입니다 라는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 정보를 찾아서 저희가 그대로 읽어만 주면 고객들이 와! 하고 놀라는 시대가 됐어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랜드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랜드북은 만약에 프롭테크 부동산 대상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회사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딱 저희 그 건축 설계사 할아버지가 저한테 딱 이만큼 해줬어요. 딱 그만큼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먼저 대지를 클릭하면 이 주변지의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율을 계산해서 예상 이 대지 매입가를 먼저 알려줍니다. 물론 100% 정확하진 않죠. 그리고 지번을 클릭하면 이 지번이 적용받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계산해서 AI가 실제로 건축을 했을 때 나오는 형태를 어느 정도 건축을 해줍니다. 이 건축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오냐면 우선은 저희가 주거지역에서 9m가 넘어가면 그 위쪽으로 이제 일조권 때문에 조금씩 가감해야 되는 면적들이 있죠. 그런 면적들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려서 건축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그 주거용 건축물을 질 때 1층에 필로티를 넣으면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는 연면적을 그만큼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 임의로 계산을 해서 1층에 임의로 필로티를 넣고 위로 한 층을 더 산입하게 되는 디테일함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또 밑에 보시면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주요 기능입니다. 예상 분양 수익과 예상 임대 수익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토지 매입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눌러보면 이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건축을 짓고 다시 되팔았을 때 혹은 임대 활동을 했을 때 예상 수익률을 얘네들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상 저희가 좀 더 이거보다 땅을 싸게 살 수 있으면 토지 매입가를 조정하면 되고, 시공단가를 좀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시공단가를 조정하고, 예상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으면 분양가율을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시행지의 예상 시행 시나리오와 시행 수익을 손쉽게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재밌는 거는 여기 밑에 내려보면 토지 하필 시나리오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토지를 2개 이상 클릭해서 합쳐서 건축을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짓는 게 적합하냐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놈이 얼마나 디테일하거나 궁금해가지고 땅을 한번 기역자로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건축을 해냈죠. 이만큼 이 AI가 지금 디테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랜드북이 66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실평수를 한 200평을 넘어가면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인천, 경기, 서울 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서비스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추후에 어떤 유료화를 염두에 둔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후에 어찌됐든 점점점 이 영역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관련 업계에 있는 전문가분들에게 굉장히 좀 적잖은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건축법이 1년에 6번 정도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건축법 1년에 6번 정도 평균 바뀝니다. 건축 설계사들도 이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저희 건물주들은 이 법을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죠. 왜? 저희와 이 건축 전문가와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존재하려면 이 정보의 비대칭이 명확하게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프롭테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정보의 비대칭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이 프롭테크가, 개발 관련 프롭테크가 발달을 하게 되면 해당 관련 직업군에 있는 전문가분들의 어떤 직업의 패러다임이 조금 아마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과거의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들을 점점 프롭테크가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발 관련 분야에서도 이 현재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크가 이만큼 발전을 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